안녕하세요. 북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저번 달, 한 달 동안 읽었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을 뽑아보려고 해요. 저는 저번 5월 달에 총 4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주로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각각의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책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경영서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되는 책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책이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읽혀요. 그리고 어떤 한 가상의 청년이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그 결정들, 돈에 관련된 결정들을 어떤 것들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결정을 다시 회고해 보면서 그때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석을 도와주는 가상의 또 인물로 한 노인분이 나오는데요. 조커라는 이름의 그 노인분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요. 청년한테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의 그릇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돈이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도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팔 것인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수록 나의 돈의 그릇이 커진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았었던 건 이 청년의 상황이었는데요. 청년이 사업 실패를 하면서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아픈 아이를 좀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조커라는 노인이 하는 말은, 당신이 모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이제 나머지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당신의 부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나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 부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책인데요. 운과 돈을 다루는 마인드셋과 관련된 책이에요. 앞서서 소개해드렸었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부자의 마인드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부자의 그릇에서는 어떤 외부의 결정들을 하면서 나의 돈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설명했다면,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는 내 내면의 선택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책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었던 더 해빙이라는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해빙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다라는 충만함을 크게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소비를 할 때에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소비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출을 했다는 고통보다도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충만함에 더 집중하는 그 감각을 뜻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해빙을 직접 실천해보자 라고 다짐을 해서 어떤 지출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살 수 있음에, 이 지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더 크게 느끼려고 노력해봤는데, 확실히 일상에서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돼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지출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지출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지출을 하는 건지, 이거를 잘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출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세모람에서 진행을 맡아서 작가님과 함께 모임을 했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제가 학습을 해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찍었었던
유튜브 영상에서도 3가지 키워드를 언급했었는데 그 3가지 키워드가 솔직함, 그리고 자기 분석, 동료 이렇게 3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정답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동료를 찾고 그 동료와 함께 솔직한 태도로 자기 분석을 하는 결과들을 나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그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공부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키워나가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에서 정말 많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이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은 바로 아웃스탠딩 티처인데요. 이 책은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석 작가님의 책으로 이전 책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 이어서 나온 후속편이에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배움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아웃스탠딩 티처에서는 학생이 스스로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스스로의 스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책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던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메시지가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서울대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자가 모두를 이길 수 있다 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전만큼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나를 스스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에서 학생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학습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MKYU 같은 경우에도 514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떤 커뮤니티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학습을 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은 이유는 세상을 보는 저의 좀 관점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트렌드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트렌드를 배워서 내가 그걸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랬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트렌드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익혀야 되고 나아가서 내가 그걸 익혀서 기존에 쓰던 방식에 적용을 했을 때 나만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좀 공부해보기도 하고 직접 챗봇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체감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저도 제 영역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서 남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5월 한 달 동안 읽었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소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책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